무언가가 곧 일어나려 하고 있다. 며칠 안에 세상은 멈출 것이다. 정부들은 이를 숨기려 하지만 긴장은 이미 국경을 넘어 퍼지고 있다. 억만장자들은 조용히 거액을 옮기고 있고 정치인들은 설명 없이 일정을 취소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 뒤에는 소수만 알고 있으나 권력자들이 두려워하는 한 이름이 있다. 브랜던 빅스. 지난 50년 동안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예언들을 해왔고 그것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다. 전쟁, 정권 붕괴, 자연재해, 금융 붕괴까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새로운 경고를 내놓았다. 빅스에 따르면 세상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의 신호를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현상은 한 시대의 끝과 전혀 새로운 것의 시작을 알릴 것이다. 비공개 보고서가 각국 대사관과 정보기관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군사적 움직임, 비밀 회동, 그리고 세 개의 아시아 강대국 사이에 암호화된 통신 정황이 담겨 있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어떤 이유로 함께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확실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중심에 브랜던 빅스가 있다는 사실뿐이었다. 한 한국인 기자가 진실을 찾기 위해 나섰다. 그는 예언 뒤에 있는 남자를 만나기 위해 베이징으로 향했다. 도시는 짙은 안개에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마치 다가올 일을 예고하는 듯했다. 도착하자 그는 표식도 경비도 없는 오래된 건물로 안내되었다. 조용히 4층까지 올라가 어두운 나무문 앞에 섰다. 그 안에는 브랜던 빅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도, 오래된 문서, 여러 언어로 된 메모들로 덮인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자신을 소개하지도 않고 방문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한국에서 왔군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지 이미 알고 있겠죠. 기자는 침묵했다. 빅스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다란 지도를 펼치더니 붉은색으로 표시된 세 지역을 가리켰다. 모든 것은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다. 기자가 그것이 전쟁이냐고 묻자 빅스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니요. 다가올 것은 전쟁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재정렬이 될 겁니다. 하늘이 첫 신호를 줄 것입니다. 흰 것이 내려올 것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겠지만 이해하는 이는 극소수일 겁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해하는 자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붉게 표시된 세 지역. 모든 것은 여기 그리고 여기서 시작될 겁니다. 그가 말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었다. 기자가 이것이 전쟁인지 물었고 빅스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다가올 것은 전쟁보다 더 큽니다. 그것은 재정렬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첫 신호를 줄 것입니다. 하얀 무언가가 내려올 겁니다. 모두가 보겠지만 이해하는 자는 소수일 겁니다. 그는 이 사건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해하는 자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자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그 속에서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문장만을 남겼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될 때 모든 것은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기자는 한국으로 돌아오며 마치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브랜던 빅스의 말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까지 무심코 지나쳤던 신호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외교관들의 신중한 어조, 언론의 선택적 침묵, 시장의 불안정함. 마치 세상 전체가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지 못하는 듯했다. 며칠 후 브랜던 빅스의 이름이 정보기관과 국가안보부서 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했다. 어떤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비공개 보고서에서 분석되고 있었다. 시장 분석가들은 예측을 수정했고 군은 전략 거점을 강화했으며 기업가들은 대도시에서 자산을 외부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이었다. 기자는 조사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빅스가 수년간 기후 연구와 지정학 분석에 관련된 실험실에서 일했음을 밝혀냈다. 그는 거의 10년간 모습을 감추었다가 지금 다시 나타나 미래에 대한 소름 끼치는 정확도의 지도와 메모들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었다. 그 기록 중 한 페이지에서 기자는 밑줄이 그어진 한 문장을 발견했다. 첫 번째 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는 청년들이 대규모 실업에 항의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소규모 기업들은 매일같이 무너지고 있었다. 지역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락하고 있었다. 브랜던 빅스가 묘사한 그대로 제국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부유한 성들은 베이징의 명령을 무시한 채 각자 생존을 위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었다. 해안 도시는 방어를 강화하고 있었고 서부 지역에서는 자치권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선포된 전쟁이 아닌 조용한 붕괴였다. 해체는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듯했다. 한편 일본은 자국의 주요 기업인들을 은밀히 소집하고 있었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에서는 비밀 회의가 열렸고 주제는 언제나 같았다. 아시아의 안정. 가까운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실제로 무너질 경우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모든 대화 속에 브랜던 빅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기자는 깨달았다. 이 예언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권력자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그들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이 예언자의 말과 일치하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 바퀴가 통제를 잃을 때 두 번째 바퀴가 돌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바퀴가 돌고 있었다. 새로운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 내부에 정치적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경쟁하는 파벌들이 권력을 두고 충돌하고 있었고 국경 도시는 고립되고 있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는 이제 충성심과 생존 사이에서 분열되고 있었다. 빅스는 이렇게 경고했었다. 지리보다 먼저 권력이 분열될 것이다. 기자는 다시 그와 접촉을 시도했다. 돌아온 것은 송글씨로 짧게 적힌 한 문장이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서쪽을 보라. 그 의미는 분명했다. 다음 무대는 서방 세계, 곧 미국이었다. 브랜던 빅스는 진정한 충격은 전쟁이나 재앙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권력의 전환에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새로운 지도자는 기존 정치 시스템 바깥에서 등장할 것이며 혁명가의 힘과 전략가의 지능을 갖춘 인물일 것이다. 그의 등장은 미국의 아시안의 입지를 바꾸고 전 세계의 균형을 재편할 것이라고 했다. 많은 이들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추측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금씩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 고위급 회의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업인들, 군 관계자들, 심지어 전직 정치인들까지도 새롭게 떠오르는 이름을 언급했다. 현 정치 체제를 깨뜨릴 준비가 된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브랜던 빅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새로운 권력은 중심에서 오지 않는다. 가장자리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모두가 기존 구조를 믿지 않게 되었을 때 도착할 것이다. 기자는 이제 빅스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계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오래된 구조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 변화의 이면에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있었다. 중국, 미국, 그리고 한국. 그 모든 혼란 속에서 기자의 마음에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다. 빅스가 언급한 하얀 신호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연 현상일까? 그날 밤 기자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다. 하늘이 먼저 말할 것이다 라는 말이 경고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자신의 메모들을 다시 들춰보며 사건들을 연결해주는 어떤 패턴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지금까지 브랜던 빅스가 말한 모든 것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불길하게도 모든 증거는 다음 순서가 한국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중국이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서방이 정치적 변화를 준비하던 와중 기밀 보고서들은 한반도 상공에서 갑작스럽게 증가한 항공 활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위성은 북한 접경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포착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발표 없이 국가 안보 수준을 격상시켰다. 마치 모두가 다가오는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그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듯했다. 기자는 다시 한번 빅스와 연락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전화가 연결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차분하지만 긴박함이 담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것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본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자가 하얀 신호가 무엇이냐고 묻자 빅스는 잠시 침묵한 뒤 이렇게 대답했다. 떨어질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올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면 아무것도 예전 그대로 남지 않을 겁니다. 그는 이 현상이 모두에게 보이겠지만 이해하는 자는 소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상은 한국을 바라보며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제로 포인트입니다. 통화는 그렇게 끝났고 기자는 움직이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쥐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불가능한 일이 정말로 일어나려 한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기이한 현상들이 세상을 뒤덮었다. 갑작스러운 기후변화, 불쑥 불어닥친 한기, 그리고 지평선 너머에서 빛나는 이질적인 광채. SNS에는 하얗게 물든 하늘과 강한 빛을 띤 구름을 담은 영상들이 속속 올라왔다. 당국은 이를 대기 이상 현상이라 발표했지만 브랜던 빅스를 따라온 이들에게 그것은 바로 그 신호의 전조였다. 비공개로 진행된 한 방송에서 빅스는 소수의 기자들과 연구자들을 상대로 생중계로 발언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다. 하늘이 하얗게 뒤덮일 때 답을 찾으려 위를 보지 마십시오. 안을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가지 않았고 단 한마디만 덧붙였다. 한국은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 사이 남북한 간의 정치적 긴장감은 임계점에 도달하고 있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는 군부와 당 간부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빅스는 이 또한 이미 예고했었다. 진정한 충돌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조용히 시작해 결국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며칠 후 국제기관들은 북한에서의 병력 이동, 탈영, 그리고 고위 지휘부 인사들의 실종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가는 끓어오르고 있었다. 기자는 자신이 예언의 두 번째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달았다. 빅스는 이 순간을 거울의 밤이라고 불렀다. 북한이 자신을 들여다보고 더 이상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이었다. 그 시점부터 북한은 붕괴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내부 갈등이 폭발했고 서로 다른 파벌이 군사적 통제권을 두고 충돌했다. 중앙정부는 넓은 지역에서 통제력을 상실했고 혼란 속에서 국경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남쪽으로 도망쳤다. 세계는 침묵 속에서 지켜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같은 날 서울 상공의 하늘이 색을 바꾸기 시작했다. 영상에는 수평선을 뒤덮는 흰 빛이 포착되었다. 이 현상은 몇 분간 지속되었지만 통신을 마비시키고 항공편을 중단시키며 부분적인 정전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영상을 찍고 소리치고 기도했다.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모두가 무언가 더 거대한 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창문 밖을 바라보던 기자는 빅스의 말을 떠올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흰 것이 왔다. 그리고 그와 함께 세상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그 현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뉴스 방송들은 한국 상공의 흰 하늘을 보도했고 과학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려 했다. 어떤 이들은 대기 이상이라 불렀고 또 어떤 이들은 드문 화학 반응이라 했지만 어떤 이론도 설득력을 가지지 못했다. 사람들을 두렵게 만든 것은 그 동시성이었다. 그 현상은 북쪽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에 발생했다. 브랜든 빅스에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예고했던 전환점이었다. 정부들이 정보를 통제하려 애쓰는 사이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메시지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빅스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이들은 그가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날 정확한 시간을 알고 있었지만 발표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을 인류의 집단적 선택이라고 부르며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극소수에게 보낸 짧은 녹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흰 빛은 종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다. 계시를 가져온 것이다. 이제 각 나라는 자기 내면에 품은 것을 드러낼 것이다. 그의 말은 사건이 전개될수록 더욱 힘을 얻었다. 북쪽에서는 분쟁이 혼란으로 바뀌었다. 군사 파벌들이 서로 싸우고 민간인들은 탈출하며 중앙정부는 사라졌다. 국경을 지키던 군대는 이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었다. 그 나라는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조각나고 있었다. 동시에 남쪽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국경을 여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고 닫는 것은 수천 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이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었다. 사회는 분열되었다. 정치인들은 논쟁했고 장군들은 망설였으며 시민들은 다음에 닥칠 일을 두려워하며 기다렸다. 브랜든 빅스가 침묵을 깨고 나타났다. 녹화된 인터뷰에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순환의 일부라고 말했다. 하늘이 흰빛으로 덮일 때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질 것이다. 중국은 통제력을 잃고 북쪽은 무너질 것이며 서방은 얼굴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다. 마치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쓰여있는 글을 읽는 듯했다. 기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점점 더 놀라며 뉴스를 지켜보았다. 모든 것이 빅스가 묘사한 대로 일어나고 있었다. 혼란 속에서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외교 소식통들은 서방 강대국들이 이미 비밀리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세계는 아시아의 붕괴가 새로운 권력 쟁탈전을 촉발할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동안 서울 거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울었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여전히 희미한 흰빛을 띠고 있었다. 그것은 위협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의 상기처럼 느껴졌다. 기자는 노트에 이렇게 썼다. 어쩌면 그 신호는 겁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깨우기 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빅스는 새로운 메시지에서 흰빛이 세계 재정렬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두려움을 선택한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명확함을 선택한 나라는 번영할 것이다. 그는 진짜 위험은 붕괴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적 반응이라고 경고했다. 절망은 괴물을 만들고 평정은 미래를 만든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북쪽이 모든 방송을 중단한 것이다. 정부는 완전히 붕괴되었고 군대는 진지를 벌였으며 한 단체가 등장해 새로운 깃발 아래 국가를 재건하겠다고 선언했다. 세계는 외부의 총알 한 발 없이 전체 정권이 무너지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것은 내부의 붕괴였고 빅스가 예고했던 그대로였다. 국경에서는 군중들이 얼어붙은 강과 파괴된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보냈지만 동시에 위기를 억제하기 위해 병력도 파견했다. 기자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렇게 썼다. 하늘을 흰빛이 열었고 이제 땅도 열렸다. 북쪽이 무너지는 가운데 브랜든 빅스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세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다음 조각이 쓰러지면 세상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아시아 전체가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 북쪽의 붕괴는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일본은 전략적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중국은 일부 내륙 국경을 폐쇄했으며 미국은 태평양 동맹국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통제할 수 없었다. 브랜든 빅스는 이미 말한 바 있다. 세상은 변화에 저항하려 하겠지만 변화는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 각국 지도자들이 안정성을 모색하는 동안 한국에서는 뜻밖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공포에 휩싸여 있어야 할 나라가 놀랍도록 침착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서로를 돕는 모임을 만들었고 이웃은 서로를 돌보았으며 두려움은 이상할 정도의 공동 목적의식으로 바뀌었다. 빅스의 말이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다. 반응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반응은 바로 연대였다.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나라가 눈앞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국제 언론은 한국을 새로운 세계의 심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스터리로 여겨졌던 흰 하늘의 사건은 이제 각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한국 정부는 전례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북쪽과 평화적인 재건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브랜든 빅스는 부활은 혁명이 아닌 융합에서 온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통일된 한국은 전통과 기술, 신앙과 이성,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지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다른 나라들이 여전히 설명을 찾고 있을 때 한국은 이미 행동을 시작한 것이다. 대학, 기업, 사회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통합 프로젝트에 착수했고 재건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다. 복구되는 거리들, 재회하는 가족들, 옛 분쟁 지역에 문을 연 학교들. 한국은 극복의 상징이자 균형의 상징이 되어갔다. 빅스에게서 마지막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진 한 메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세상이 가진 것을 지키려 싸우는 동안 그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기로 선택했다. 통일과 함께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다. 남북 간의 무역이 증가했고 아시아는 이제 한반도를 폐허해서 번영이 피어날 수 있다는 증거로 바라보았다.
기자는 마지막 기사를 쓰며 이렇게 적었다. 한국은 미래를 기다리지 않았다. 직접 만들었다. 그러나 브랜든 빅스에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완전히 자취를 감추기 전 그는 마지막 영상을 남겼다. 어두운 방 단 하나의 조명만 있는 단순한 장면이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예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이다. 세계는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이제는 차이가 있다. 모델이 생겼다. 길이 생겼다. 한국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혼돈 속에서도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영상 이후 빅스는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어떤 기록도, 신호도, 추적도 남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또 다른 미스터리가 되었지만 그가 예고한 변화의 결과는 명확히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시아는 새로운 순환기에 접어들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다. 기자는 자신의 일기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다. 브랜든 빅스는 붕괴를 예측했지만 그가 진짜로 예고한 것은 각성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막 눈을 떴다. 몇 달이 지나자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연쇄적인 붕괴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은 전 지구적 재편성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과거에 경쟁하던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하게 되었다. 하늘을 덮었던 흰빛은 이제 희망과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도시 곳곳의 벽화에는 브랜든 빅스의 말을 인용한 문구들이 그려졌고 한때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새로운 시대의 예언자로 기억되었다. 그를 처음 인터뷰했던 기자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는 긴 인터뷰를 거부했지만 한 특별 방송에서 간단하고 명확한 발언을 남겼다. 그는 말했다. 브랜든 빅스는 예언자도 신비주의자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세상이 보기를 거부한 진실을 이해한 사람이었다. 모든 문명은 어느 순간 변화하거나 사라지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진실을. 그동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그의 예측이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맞았는지를 분석하려 했다. 중국의 분열, 북쪽의 붕괴, 미국의 새로운 정치 균형, 이 모든 것이 마치 보이지 않는 각본을 따르듯 순차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빅스는 항상 그것이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각 사회가 위기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로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고 믿었다. 그에게 있어 한국은 그 선택의 완벽한 사례였다. 혼란 속에서 이 나라는 연대와 협력, 재건을 선택했다.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고 재앙을 기회로 바꾸었다. 생존으로 시작된 그 여정은 이제 새로운 문명의 기반이 되었다. 하늘의 흰빛은, 기자는 말했다,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인간성을 비추는 거울이었다.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순수함의 반영이었다. 2026년 세계는 더 이상 동쪽을 경제의 변방으로 보지 않았다. 이제 동쪽은 지혜와 재생의 중심이 되었다. 새로운 아시아 질서는 세 가지 기둥 위에 세워졌다. 협력, 기술, 인간성. 한국은 이 셋을 잇는 연결고리였다. 국제 프로젝트들이 서울로 이전되었고 연구센터, 기업본부, 정치협정들이 한반도를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빅스가 말했던 균형의 문명이었다. 이 변화의 한가운데서 인터넷의 새로운 영상이 등장했다. 빅스가 사라지기 전 남긴 오래된 녹화였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 오는 것입니다. 먼저 듣는 법을 배운 나라들이 내일을 이끌 것입니다. 한국은 이해했습니다. 이제 세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의 이 말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각국의 사람들은 이 현상을 예언이 아닌 인류 전체에게 보내진 의식의 부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자는 마지막 방송을 마치며 한 문장을 남겼다. 그것은 곧 한 세대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브랜든 빅스는 사라졌지만 그의 메시지는 남았다. 진짜 예언은 하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었다. 영상은 평범한 사람들이 수평선을 바라보는 장면으로 끝났다. 언젠가 흰빛으로 물들었던 바로 그 수평선이었다. 내레이터는 단호하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은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게 만든 것이라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도 같은 선택을 마주한다. 당신은 브랜든 빅스의 예언이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하는가? 아니면 인류의 방향을 이끄는 더 큰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끼는가?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도 아직 쓰이고 있는 이 새로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한국은 곧 이 평화가 절벽 앞에 정적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지난 몇 달 동안 기밀 정보들이 정부 고위층, 군, 대기업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모두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 준비는 우연이라 보기에는 너무 분명하다.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으며 모든 징후는 한반도를 가리킨다. 도시는 여전히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궁궐과 정부 청사 뒤편에서는 긴장이 흐르고 있다. 한국은 국경을 강화하고 있고 북한은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공개적인 설명 없이 황해 근처에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불안의 진원지는 서울도 베이징도 아니다. 바로 일본 도쿄다. 그곳에는 어떤 정부와도 접촉을 거부하는 신비에 쌓인 여성이 있다. 그녀의 이름은 신디 제이컵스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빗나간 적 없는 예언으로 유명한 미국인 예언자 신디 제이컵스는 호의도 없이 도쿄에 도착해 작은 호텔에 머물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지금까지 어느 기자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들 중에는 신디가 새로운 예언을 했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도쿄로 향한 한국인 기자가 있었다. 예언은 짧지만 충격적이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은빛 빗줄기가 한국에 내려오고 아시아 전체의 운명이 영원히 바뀔 것이다. 기자가 호텔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은 언론 차량과 카메라, 사설, 경호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기다렸다. 몇 시간 후 신디 제이컵스가 회색 외투를 입은 채 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걸었다. 그녀를 본 기자는 다가가 이름을 외쳤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시작될 곳에서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 있게 느껴졌다. 기자는 더 묻고자 했지만 신디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열릴 것이며 그 빛은 파괴가 아닌 계시가 될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두 명의 경호원이 그녀를 데리고 자리를 떴다. 예언자는 검은 채 올라 도쿄의 거리 속으로 사라졌고 기자는 전 세계에 퍼지게 될 단 하나의 문장을 녹음으로 남겼다. 한국의 방송사들은 긴급 경계에 돌입했다. 여러 사이트에서 기자와의 만남을 보도했고 은빛 빗줄기의 의미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설명을 시도했다. 드문 오로라 현상일 수도 있고 대기 이상 현상 혹은 기후변화로 인한 광학적 착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그들에게 신디의 말은 예언이 아니라 경고였다. 한국은 언제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뛰는 심장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언자에 따르면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무대가 될 것이었다. 신디는 은빛 빗줄기가 재앙이 아니라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각 나라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순간, 이 사건을 계기로 동맹이 바뀌고 국경이 이동하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권력이 떠오를 것이라는 것이다. 다음 날 기자는 그녀를 다시 찾으려 했지만 신디는 이미 도쿄를 떠난 뒤였다. 호텔 방에서는 한 권의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쪽지가 남겨져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빛이 땅에 닿을 때 숨겨진 것은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선택의 무게를 알게 되리라. 서명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정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군은 경계 수준을 높였다. 일본 언론은 지역 내 미군 기지에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었다고 보도했다. 도쿄에서는 신디 제이컵스가 산속 외딴 불교 사원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가 아직 일본에 있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나라로 간 것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한국이 예언의 중심이라는 것. 모든 정황은 이 현상이 단지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일의 진원지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국제 분석가들은 연결고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은빛 빗줄기라는 단어를 동아시아의 고대 예언서들과 연관지었다. 그 문서들에서 은은 계시를, 하늘은 심판을 상징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지금껏 관측된 적 없는 대기광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도쿄에서 신디를 만났던 기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안고 서울로 돌아왔다. TV 카메라들은 어디를 가든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인터뷰마다 그녀의 말을 반복했지만 들을수록 그 의미는 점점 더 알 수 없게 느껴졌다. 은빛 빗줄기가 한국에 내려오리라. 숨겨진 것이 드러나리라. 그 문장은 매일처럼 의미가 바뀌는
여러 겹의 상징처럼 다가왔다. 징조는 미묘하게 시작됐다. 동해 위 하늘이 해질 무렵 금속성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고 레이더는 설명할 수 없는 자기장 왜곡을 감지했다. 해안 마을의 주민들은 하늘 위에서 들려오는 깊고 몸을 울리는 진동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당국은 대기 간섭 현상이라며 해명했지만 독립과학자들은 단언했다. 그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쉬지 않고 기도했고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회개와 영적 준비를 설교했다. SNS에서는 온 한국이 같은 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은빛 빗줄기. 이 현상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축복이라 여겼고 다른 이들은 거대한 붕괴의 전조로 여겼다.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2015년에 촬영되었지만 잊혀졌던 신디 제이컵스의 옛 영상이 인터넷에 다시 떠올랐다. 영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아시아의 파멸과 부흥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점입니다. 세상이 북쪽을 이룰 때 남쪽에서 하나의 불꽃이 타올라 민족들을 새 시대를 향해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들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마치 모든 것이 훨씬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기자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신디가 도쿄를 떠나기 며칠 전 일본의 오래된 동양 예언자 조직의 본부를 방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조직은 1000년이 넘은 고문서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은빛 섬광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그것은 계시의 시대가 시작될 징조이며 모든 나라가 가면을 벗는 시기를 의미했다. 신디가 도쿄에서 말한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오래전 기록된 것의 실현이었다. 그의 조사는 결국 부산으로 이어졌다. 그곳에서 은퇴한 노라우 천문학자를 만났다. 노인은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된 직후 관측된 한 광현상에 대해 기록을 보여주었다. 은빛 빗줄기가 밤하늘을 가로질러 3분간 이어졌고 북쪽 하늘에서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극소수만이 그것을 보았고 말을 꺼낸 이들은 모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75년이 지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긴장감은 날이 갈수록 고조되었다. 주변 국가들은 국경을 강화했고 미국은 일부 함대를 태평양으로 이동시켰다. 일본은 해안 지역의 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들은 무언가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예감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어느 밤 신디 제이컵스의 새로운 메시지가 방송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본에 없었다. 어디서 말을 전하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 녹음은 짧고 차가웠다. 한국은 열쇠입니다. 은빛 빗줄기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입니다. 순수한 것은 버틸 것이고 거짓된 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방송은 끊겼다.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거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울었고 또 어떤 이들은 웃으며 두려움을 감추려 했다. 온 나라가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TV 프로그램들은 오락을 중단하고 신앙, 도덕, 운명에 대한 토론으로 편성을 바꾸었다. 마치 사회 전체가 억지로 거울 앞에 서게 된 듯한 느낌이었다. 군대 내부에서는 더욱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고위 장교들은 서로 상반된 지시를 받기 시작했다. 남부 기지에는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내려졌지만 북부는 여전히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중에게 알리지 않고 무언가를 준비 중이라는 불신이 커져갔다. 진실에 집착하게 된 기자는 결국 직접 국경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가는 길에 그는 기도 중인 시민들을 마주쳤다. 남녀노소가 인도에 무릎 꿇고 보호를 구하고 있었다.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신디 제이컵스는 단순히 종교나 정치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국가를 정의하는 본질, 즉 모든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건드린 것이었다. 한국은 침묵 속에 있었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거대한 무언가가 곧 일어날 것이며 그 징후들은 무시하기엔 너무 분명했다. 미국, 중국, 일본, 좀처럼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 새 강대국이 이제 동일한 두려움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것은 신디 제이컵스가 예언한 그 무엇이었다. 어떤 나라도 공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예언자의 메시지가 퍼진 이후 비밀 장소들에서 긴급 회의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워싱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태평양의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연설을 시작했다. 실질적으로는 항공모함을
동해로 재배치한다는 의미였다. 펜타곤은 이를 예방적 조치라고 불렀고 베이징은 도발로 간주했으며 도쿄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모든 논의의 중심은 군사적 문제가 아니었다. 영적인 문제였다. 신디 제이컵스는 한국을 하늘의 심판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언급했다. 이 말은 처음으로 서로 적대적인 세 나라가 한 가지에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 현상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외교관들이 외형상 평정을 유지하려 애쓰는 사이 일본의 레이더는 해상에서 1년의 전작이 교란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 수치는 매시간 달라졌고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천천히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과학자들은 설명하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태양 간섭이라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신디를 만난 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던 한국인 기자는 미국 소식통으로부터 기밀 정보를 받았다. 군사위성이 태평양 상공에서 일종의 광펄스를 감지했다는 것이다. 그 빛은 1초도 되지 않을 만큼 짧았지만 강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 빛은 금속성 색조를 띠었으며 수는처럼 반사되었다. 분석가들을 가장 놀라게 한 부분은 방향이었다. 빛의 반사 방향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그 무렵 베이징에서는 긴급 정상회담이 열렸다. 중국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도쿄, 워싱턴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기밀 문서들이 은밀히 교환되었다.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한다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각국 대사관 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세계 3대 강국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의해 처음으로 연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디 제이컵스는 다시 사라졌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한국은 전 세계 전략 분석의 중심이 되었다. 기밀 지도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국가가 아니었다. 에너지, 정치, 운명의 교차점이었다. 기자는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평범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았다. 누군가는 하늘에서 금속성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북쪽 산맥 위로 은빛 섬광이 떠오르는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하나의 패턴이 있었다. 모두가 같은 날짜를 언급했다. 12월 15일부터 22일 사이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었다. 도쿄에서는 미국 군사력의 증강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정찰용 잠수함들이 한국 해안 근처를 자주 순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물밑에서는 일본 당국이 백악관에 자제를 요청하고 있었다. 그들은 두려웠다. 현상이 나타나기 전 섣부른 군사적 움직임 하나가 실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긴장감은 사회 전 계층으로 퍼져나갔다. 아시아 경제는 요동치기 시작했고 증시는 두려움에 반응했다. 국제 투자자들은 에너지 불안정성을 언급했지만 진실을 아는 이들은 그것이 석유도 전쟁도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엇에 관한 것이었다. 맑은 하늘의 어느 밤 기자는 암호화된 메시지를 받았다. 녹음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였다. 신디 제이컵스. 똑같은 침착함, 똑같은 직설적인 어조. 한국은 관찰받고 있습니다. 정렬이 시작되었습니다. 세 강대국이 같은 하늘을 감시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쓰여진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은빛 빗줄기가 수평선에 닿을 때 심판은 정치적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것입니다. 그 녹음은 정보기관 요원들과 기자들 사이에서 퍼졌고 정부는 진위 여부를 부인했지만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신디의 발언에는 새로운 요소가 있었다. 세 강대국의 정렬, 그리고 그것은 모든 조각을 맞춰주었다. 미국의 위성, 일본의 관측소, 중국의 레이더가 모두 동일한 신호를 동일한 주파수에서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들 국가의 하늘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고 모든 중심은 단 하나의 지점, 한반도였다. 이어지는 몇 시간 동안 기이한 기상현상이 나타났다. 역풍이 같은 방향으로 불었고 지표 자기장이 요동쳤으며 햇빛은 유리 표면에 비정상적으로 반사되었다. 공기가 금속성이고 밀도 높으며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과학자들이 기록을 시도했지만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임계점 직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다. 트럼프는 수수께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피할 수 없는 사건들과 세계적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를 언급했다. 한국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응시와 참모진의 긴장된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베이징도 침착을 유지하고 종말론적 해석을 피하라는 짧은 성명을 냈고 일본은 그저 침묵을 강화했을 뿐이었다.
강대국들이 물밑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사이 한국은 이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판의 중심축이 되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 이 세 나라가 동시에 주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모든 것이 이 나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고 전 세계는 시간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최고 등급으로 분류된 정보 보고서들이 돌기 시작했다. 한반도 상공의 에너지 측정치는 날이 갈수록 증가했고 지역의 자기장은 천천히 변화했으며 대기 센서들은 고도에서 은빛 빗줄기의 펄스를 기록했다. 짧고 미묘하지만 지속적이었다. 모든 분석에서 동일한 주기, 마치 살아있는 존재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신디 제이콥스를 추적해온 기자는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가 일본을 떠난 건 분명했지만 어디로 갔는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던 중 뜻밖의 정보가 미국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워싱턴의 한 기자가 독일 바이에른 지방의 외딴 마을에서 신디 제이콥스를 만났다는 것이다. 그 기자는 그 만남을 인생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이라 표현했다. 신디는 조용히 그를 맞이했고 카메라도 기자단도 없었다. 그녀는 그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유럽은 반사된 빛을 볼 것입니다. 하지만 근원은 이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한국은 접촉의 지점입니다. 첫 번째 섬광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구 위 누구도 그 부름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자가 은빛 빗줄기의 의미를 묻자 신디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것은 나눔입니다. 나라 간의 분열이 아니라 의식 간의 분열. 하늘은 진실 속에 사는 자와 거짓 속에 사는 자를 드러낼 것입니다. 어떤 가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일어나 오래된 지도가 걸린 벽 쪽으로 걸어가 한반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모든 것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동양과 서양이 영적으로 교차하는 유일한 장소. 그래서 심판이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녹음되었지만 전체 내용은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다. 유출된 일부 내용만으로도 전 세계는 불길에 휩싸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그 메시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확인으로 받아들였다. 예언은 살아있고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마쿠에서는 절망이 교묘히 감춰진 채 퍼지고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지만 논의 주제는 전쟁이 아니었다. 문제는 따로 있었다. 대기 중 감지된 빛의 이상 현상과 전 세계적인 공황의 가능성. 과학자, 장군, 종교 지도자들이 한 테이블에 처음으로 함께 앉았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하나의 통일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그 사이 한국은 거대한 영적 물결의 중심이 되고 있었다. 교회, 사찰, 심지어 학교까지 집단 기도의 장소로 바뀌었다. 사람들은 매일 밤 8시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본 뒤 1분간 침묵에 잠겼다.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었지만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 앞에서 평정을 지키려는 조용한 약속이었다.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군 내부 소식통들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있었다. 국경 인근의 센서들이 하늘에서 오는 음파 진동을 감지했다는 것이었다. 녹음할 수는 없고 오직 느낄 수만 있는 소리. 공기가 맥동하는 듯했고 항상 같은 시간에 발생했다. 밤 10시 17분. 과학자들은 아무 설명도 내놓지 못했다. 정보가 쌓여가던 가운데 트럼프는 즉흥 기자회견에서 또 한 번 수수께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투명성의 새로운 시대와 불가피한 계시들에 대해 말했다. 그리고 진실은 곧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 될 것이라 했다. 기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엄숙한 표정과 일절, 답변하지 않는 태도는 모두에게 공포를 확신시켰다. 같은 날 밤 한 유럽 방송국은 신디 제이콥스를 만난 미국 기자의 인터뷰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녹음되지 않은 신디의 말을 전했다. 은빛 빗줄기가 나타날 때 위를 보지 마세요. 내면을 보세요. 그 문장은 전 세계에 울려 퍼졌다. 목사들, 스님들, 영적 지도자들, 심리학자들이 해석을 시도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이 집단적 각성을 뜻한다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물리적 사건에 대한 경고라고 믿었다. 분명한 것은 누구나 어떻게든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한국에서는 현실감이 사라진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해질녘 하늘은 금속성 색으로 물들었고 나침반은 흔들렸으며 새들은 원을 그리며 날았다. 뉴스는 예언이라는 단어를 피했지만 보도되는 모든 장면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약을 묻지 않았다. 이제 언제만 남아 있었다. 지쳐버린 기자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믿음과 사실 사이에 경계는 없다. 모든 것이 융합됐다. 한국은 스스로의 운명을 기다리듯 숨 쉬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숨소리를 듣는 것만 같다. 멀리 독일에서는 신디 제이컵스가 마지막 공개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그녀는 소수의 추종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섬광의 순간이 올 때까지 다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수많은 언어로 반복되고 해석되고 왜곡되고 분석되었지만 아무도 그녀가 진정으로 의미한 바를 알아내지 못했다. 한반도는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였다. 들리는 모든 소리는 낯설었고 어느 밤도 이전과 같지 않았다. 대기는 팽팽히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지구 전체가 숨을 멈추고 첫 번째 섬광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길거리마다 사찰마다 거리의 눈빛마다 같은 감정이 퍼져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예언을 처음부터 따라온 기자는 이제 한강가를 거닐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었지만 전보다 희미하게 느껴졌다. 바람은 멀리서 오는 듯한 금속성 윙윙거리는 소리를 실어 나르고 있었고 그 소리는 공기가 기억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그는 잠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느꼈다. 신디 제이컵스가 사라지기 전 묘사했던 그와 똑같은 냉기, 무게감이 공기 속에 있었다. 한편 지구 반대편에서는 강대국의 지도자들이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어떠한 성명도 해명도 없었다. 워싱턴, 베이징, 도쿄는 전면 감시 체제로 들어갔다. 위성은 24시간 데이터를 송신하고 있었고 분석가들은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숫자들로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은빛 빗줄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존재했다. 물리적 현상이 아니라 점점 강해지고 있는 존재감으로. 그리고 마치 의식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전문가들이 이성적인 척 하려 애썼다. 입자, 대기 현상, 정정이, 에너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은 이제 기술적인 해명을 믿지 않았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달랐다. 사람들은 지금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쓸 무엇인가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직감에 휩싸여 있었다. 독일에서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방송이 전 세계에 퍼졌다. 신디 제이컵스의 목소리였다. 몇 초 남짓한 짧은 조각이었지만 지구 전체를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은빛 빗줄기가 한국의 하늘에 닿을 때 모든 심장은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것은 남고 공허한 것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 말은 마치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교회와 사찰은 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고 과학자들마저도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믿음이 뒤섞이며 새로운 감정이 태어났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누구나 본능적으로 느끼는 인식이었다. 인간은 늘 보이는 것을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의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가족들이 모이고 창가마다 촛불이 밝혀졌으며 스님들은 거리에서 만트라를 중얼거렸고 목사들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다. 눈물과 기도, 희망이 같은 공기 속에 섞여 있었다. 온 나라가 하나의 심장처럼 기다림이라는 박동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기자는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그들의 얼굴을 촬영했다. 노인들, 젊은이들, 아이들 모두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수용만이 남아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알고 있는 듯했다. 이 불가피한 일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을. 워싱턴에서는 트럼프가 언론 비공개 발표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몇 분간만 발언했다. 그는 말했다. 지금 세계는 시대의 경계에 서 있습니다. 진실은 정부나 무기에서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는 질문을 받지 않고 퇴장했다. 이 발언은 곧 전 세계로 퍼졌고 많은 이들은 이것이 강대국들이 더 많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기밀 보고서 하나가 유출되었다. 군사 센서들이 바다 위에서 은빛 에너지 파동을 감지했으며 그것은 느리게 한반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레이더도 그것을 물질로 감지할 수 없었고 어떤 망원경도 포착할 수 없었다. 그것은 빛이었지만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고 에너지였지만 측정 불가능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지구가 아닌 어딘가 다른 곳의 신호에 반응하는 듯했다.
독일 신디 제이콥스가 은둔해 있던 그곳에서 인근 주민들은 그날 밤 하늘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다. 번쩍임은 없었다. 단지 차갑고 은은한 은빛의 반사가 몇 초간 하늘을 스쳤을 뿐이었다. 그 후로 그녀의 모습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책상 위에 송글씨로 쓰인 한 장의 편지만이 남겨져 있었다. 인류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앞으로 오는 모든 것은 각자 안에 무엇이 깃들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세상은 침묵으로 가득 찼다. 지구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다. 한국은 조용했고 공기는 정지된 듯했으며 바람은 사라졌다. 기자는 카메라를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디 제이콥스는 파괴를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늘이 정말로 무엇을 보여주려 하는지를 보게 될 순간에 서 있습니다. 화면은 흔들리고 있었고 수평선은 은빛으로 물들었으며 시간은 녹아내리는 듯했다. 아직 빛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대답도 없었다. 그러나 전 세계는 이미 무언가가 변해버렸음을 시작되기도 전에 직감하고 있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송출되었고 몇 분 만에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수천, 수만 명이 같은 말을 했다. 무언가를 느꼈어요. 영상도 없었고 섬광도 없었지만 하나의 집단적 감각이 존재했다. 마치 지구 전체가 동시에 숨을 내쉰 것처럼. 그리고 그때 침묵은 소리보다 더 깊어졌다. 수세기 만에 인류는 더 이상 아래를 보지 않았고 더 이상 화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머리로가 아닌 본능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끝났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언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다. 은빛 빗줄기는 아직 하늘에 닿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징조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더 이상 우연은 우연이 아니다. 운명은 이제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의 눈앞에서 숨을 쉬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습니까? 필요한 이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세요. 하늘이 말하기 전에 깨어 있어야 할 이들에게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은빛 빗줄기가 마침내 한국의 하늘을 가를 때 그때는 질문하기에는 너무 늦겠지만 선택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